아기 병아리. 그리고 달걀을 낳았어요. 네. 달걀송의 그 귀여운 선율과 함께 또 엄마 닭과 병아리들 보니까 참 반갑네요. 그 노래는 딱 닭장 속에는 암탉이. 그리고 이 달걀 꾸러미. 예. 참 옛날 생각 많이 납니다. 어렸을 때 예. 귀했어요. 그래서 그 성적표 가져서 수 받아오면은 수 몇 개 받아왔냐고 계란 삶아줬던 기억이 없어서 못 먹고 귀했던 식품이 계란인데 요즘은 네. 뭐 콜레스테롤이 많다 뭐 어쩌다 이런 이유로 더 꺼리는 분들도 많은 그런 식품이 됐잖아요. 달걀은 근데 언제 보나 참 반가운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집에나 냉장고에 열면 달걀은 항시 다 댁이죠. 있죠. 예, 값도 저렴하고 완전 식품인데 그런데 요새는 너무 흔해져서인가요? 하루에 2개 이상 먹으면 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꺼리는 들리고. 분들도 생겨서. 예, 그래서 오늘 달걀에 대한 이런저런 오해도 좀 풀어보고요. 쉽게 하지만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달걀 요리를 좀 배워보겠습니다. 윤문식 씨가 어린 시절 그땐 더 귀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이 달걀 보면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는데 삶은 달걀을 들고 그 홍성역에서 철쭉에다 이거 깨먹고 예. 그 시험을 저 대학 시험 보러 갈 때 얹혀가지고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벌써 40년이 지났네요. 또 도시락에 예. 그저 달걀 그건 이렇게 굉장히 부잣집 아니면 있는 집 아니면 안 됐을 예. 텐데. 그리고 그 가져오면 거의 다 반은 뺏기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게 보니까 이게 굉장히 정겨운 달걀인데 요즘은 차다 여러분들 다 뭐 하도 흐르니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겼는데 이게 대단히 귀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쩌다가 이렇게 출출해서 이렇게 삶아보면요. 네. 다 터져요. 터져가지고 심장가 다 예출 나가고 그러는데. 그 앞에 있는 게 다 네, 터졌네 지금 보니까. 예, 이건 뭐 터졌는데 근데 이건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떻게 달걀도 이 삶는 방법이 있는 모양이죠? 네, 잘 삶는 삶으면. 방법이 있죠. 그거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 예. 자세하게. 예. 달걀을 잘 달걀을 삶는 잘 방법. 삶는 네. 법 그리고 요리집에 가면 참 곱게 만든 달걀말이 부럽잖아요. 예. 어떻게 하는지 그 요리 팁을 배워보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 달걀에 대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다고 알려드렸더니 인터넷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올라온 질문들이 네. 바로 이런 질문들인데 한번 보세요. 예. 네. 영양가가 많다는 건 알았는데 항생제 얘기, 뭐 콜레스테롤 덩어리라고 하던데 괜찮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예. 이렇게 장 교수님, 달걀 하면은 콜레스테롤을 연결시키는 분들이 많고 예. 꺼린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걀 그러면은 콜레스테롤 함량이 많다는 것 때문에 걱정하신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예. 그런데 답을 말씀드린다면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콜레스테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분도 같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거예요. 예. 근데 이 콜레스테롤 이야기는 실은 1913년도 러시아에서 먼저 말이 되었습니다. 그게 아주 오랜 전의 이야기죠. 그러다가 콜레스테롤 많으니까 못 먹겠다 해서 막 이 소비량이 많이 급감을 했어요. 그런데 1981년도 일본에서 실험을 다시 했어요. 해서 보니까 일시적으로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는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원래 수치들을 그대로 찾고 심하게는 정상적인 경우라면 하루에 5개 이상 드셔도 무방하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달걀 속에 콜레스테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레시틴이라는 그런 물질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레시틴이라는 물질이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혹은 체열 배설하는 도움을 준다라든지 혹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을 준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분이라면 염려하지 마시고 달걀 많이 드십시오. 이 달걀 속에는 분명히 콜레스테롤이 높은 수치로 들어 있지만 예, 또 이 달걀 속에는 예. 레시틴? 예, 레시틴이라는 그런 그게 물질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을 막아주는 물질이에요? 네, 버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흡착되는 것을 막아주는데 어떤 원리인가 지금 여기 제가 레시틴을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갈색을 띠는 기름 덩어리 같이 보이는데. 예, 달걀 노른자에 끈적해요? 예, 끈적끈적합니다. 기름기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질 그러면은 중성 지방질을 얼른 이렇게 떠올리기 쉬운데 그것은 아주 나쁜 기름이지만은 이것은 중성 지방질하고 좀 다르게 기름기 일종이에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니 물과 기름을 다 좋아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레시틴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하고 기름을 잘 섞어주는 그런 유화제 작용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체내에 들어가서는 우리 혈액이 혈관을 흘러갈 때 혈관벽이 막혀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혈액이 흘러가다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자연스럽게 있다. 그러면 혈관벽에 가서 딱
달라붙습니다. 흡착을 잘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돌기가 형성이 돼버려가지고 혈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못 예, 들어요. 예. 장애가 일어난다든지 혈압이 높아져 버리죠. 그것이 바로 혈행장애라든지 그래서 손이 저린다든지 팔이 저린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죠. 예. 혹은 고혈압이 동반이 됩니다. 예. 그런데 레시틴이 만일 있게 된다면은 레시틴이 콜레스테롤 주변을 둘러싸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가서 달라붙는 현상을 막아버리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액이 잘 흘러간다든지 해서 고혈압 방지를 한다든지 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레시틴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레시틴이요? 하죠. 레시틴이라고 그럽니다. 레시틴, 예. 예. 전공 용어로는 좀 그러니까 어려. 이 혈류를 통하는데 그 교통순정 노릇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근데- 실험도 해보셨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실험도 있고 합니다. 근데 또 실제로는 예. 우리나라에 보면 식품의약품 안전청이라고 있죠. 거기에서 레시틴이 여러 가지 건강 기능 식품 소재로서 그 기능을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던 콜레스테롤 저하 작용뿐만이 아니라 피부 노화 방지를 한다든지 항산화 기능을 한다든지 혹은 두뇌 개발에도 큰 도움을 준다 해서 그 네 가지 기능은 건강 기능 식품의 소재로서 기능이 있다 하고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올해. 그렇다면은요. 예. 콜레스테롤이 있는 것은 레시틴이 같이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다 부드럽게 용해해 준다. 예, 예. 뭐 이렇게 한다는 건데 그 실험 한번 한 그렇죠. 걸 실험한 화면에 것을 좀 네. 지금 원래 인서션된 그 비디오가 아마 나올 텐데 바로 이 장면입니다. 실제로 레시틴이 기름 주변을 둘러쌀 수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저기서 왼편에 A라고 보이는 것은 레시틴이 없고 위층이 기름층이고 아래가 물층입니다. 노란 게 레시틴을 있네요. 오른쪽에 오른쪽에 레시틴이 첨가된 겁니다. B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네. 그래서 막 저어주죠. 저어줬다가 A 부분은 금방 청분리가 일어나죠. 저것은 레시틴이 없기 때문에 기름은 기름대로 가고 물은 물대로 갑니다. 물과 기름이 분리됐는데. 예, 그러면은 기름층이 자유스럽게 돼버린단 말이죠. 저 기름층에는 콜레스테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자유스러운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가서 들러붙어요. 그러나 B번처럼 저런 경우에 레시틴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뿌옇게 됐죠. 뿌옇다는 것이 기름층을 레시틴이 둘러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혈관벽에 가는 것을 막아버리죠. 아니 그럼 극단적으로 계란을 많이 먹으면은 예. 레시틴도 많이 섭취될 테니까 예. 피가 그렇게 혈관이 막혀 있거나 하는 사람들이 더 좋아지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레시틴이 많으니까 예. 지방질에 우리 달걀 노른자에 보면은 지방질 한 80~90%가 레시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시틴이 콜레스테롤이 설사 달걀 속에 많다 손치더라도 레시틴이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에워싸가지고 혈관벽에 달라붙는 현상을 막았으니까 그다음 혈액으로 이렇게 자유스럽게 그냥 둥둥 떠다니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걸 유발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드셔도 관계없다는 거죠. 콜레스테롤 때문에 계란 잘 안 먹을래라고 하는 것은 예, 그것은 오해입니다. 예. 레시틴을 믿자. 예, 믿으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달걀에 대한 오해 가장 많은 게 이제 콜레스테롤 걱정이었는데 또 하나가 아까 희윤 씨도 얘기했잖아요. 네. 하루에 2개 이상 먹으면은 예, 좀 안 예. 좋다. 몸에 안 좋지 예. 않을까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게 우리가 지금 보면은 달걀 소비량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뭐 300개 이상 뭐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00개에서 200개 정도 예, 지금 표로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예. 여기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본이 96년에 예. 1인당 예, 1인당 1년 기준 저 정도 약 300여 개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180개에서 170개 그러니까 이 수준이죠. 선진국의 한 반 수준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만큼 적게 드시고 있다는 것인데 콜레스테롤 함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 계산을 해보면 달걀 하나에 콜레스테롤 210 내지 300mg 수준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콜레스테롤 우리가 필요하죠. 호르몬 만든다든지 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권장량이 500mg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단순 계산에 의해서 하루에 뭐 한 2개 정도 드시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라 레시틴이 같이 있어서 콜레스테롤 함량을 다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분이시라면 하루에 5개 이상 드셔도 관계 없습니다. 예. 그러나 고혈압이라든지 내가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다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1~2개 정도로 이렇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분이라면은 5개 이상 드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표로 보더라도 일본, 뭐 멕시코 이런 나라는
300 몇십 개니까 하루에 하나는 꼭 들어 먹었다는 얘기고. 그렇죠. 우리는 이틀에 하나꼴로 먹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적게 드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있다. 더 많이 먹어도 예, 더 많이 드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맹구한이 아까 전에 잠깐 말씀을 이제 못 드렸는데 1981년도 일본 실험에서 보면은 계란 5개, 달걀 5개 이상을 한 5주일 동안 드셨는데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어요. 일정하게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정상적인 분이라면. 예. 그러니까 윤문식 씨가 달걀을 하루에 2개, 3개, 4개 삶아서 다 드셔도 예, 그 관계 없습니다. 콜레스테롤 걱정 없고. 혹시 뭐 다른 질병이 저 있으시면 모르죠. 그런데 저는 보니까 레치신인가 그게 레시친입니다. 레시친이고 왜 이름이 참 복잡한데 그게 있음으로 해서 이제 그 마치 그 메주에서 무슨 뭐 암 물질이 나온다고 연기했었잖아요. 항암 물질. 네. 아니 암 물질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예. 집에 묵었기 때문에 이게 상쇄돼 가지고 우리 인체에 좋다는 그런 얘기랑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비슷한 얘기예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윤문식 씨가 걱정하는 게 이제 이게 말이죠. 내가 사실은 이제 공연 끝나고 집에 가면 뭐 이렇게 출출 하거든요. 네. 계란을 삶으면 탁히 흰자만 나와요. 이렇게 이게 계란 껍질이 약해서 그런가. 이게 뭐 어떻게 잘 삶는 방법이 저도 잘 이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네. 하면 어떻게 삶으면 되는지, 예, 어떻게 삶으면 이렇게 매끄럽게 제대로 삶아지나요? 지금 여기 보시면 말짱은 굉장히 계란 그 자체가 네. 맨질맨질하게 아주 지금 잘 삶아지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삶는 방법이 따로 있답니다. 어. 그 이유는요. 예. 일단 달걀이 대부분 우리는 왜 구입을 했을 때 냉장실에 이렇게 넣어놓잖아요. 네. 근데 냉장실 온도는 실온보다는 많이 낮죠. 그렇기 때문에 달걀을 꺼내서 이렇게 팔팔 물에 끓이다 보면 온도 차이 때문에 급격하게 달걀 껍질이 깨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달걀을 삶기 전에 한 30분 전에 냉장실에서 달걀을 먼저 꺼내 놓으세요. 아. 네, 꺼내 놓고 나서 찬물에 그냥 이렇게 담가 놨다가 거의 온도를 실온 온도로 맞춰주세요. 그게 아. 한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그다음에 불의 중간 불로 이렇게 끓일 때 네. 여기다가 소금하고요. 네. 소금은 아주 약간만 필요하겠어요. 뭐 한 4분의 1 작은술 정도 넣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식초 2분의 1 작은술 정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식초를 넣는 이유는 네. 달걀이 혹시 깨졌을 때 흰자가 나오면 빨리 응고를 시키거든요. 식초를 넣어주면 예. 그래서 식초를 넣어주시는 거고요. 또 소금을 넣는 이유는 달걀이 이렇게 단단해져요. 껍질 자체가. 그래서 깨지는 거를 방지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삶아주면 되는데요. 이물 속에 소금하고 식초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제가 그래서 안 넣었죠. 깨지는 예. 확실히 무슨 비법이 있었는데, 근데 그쵸. 삶기 전에 흔들어 주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 그건 왜 그런가요? 달걀을 지금 달걀이 흰자와 노른자 사이에 알끈이 있거든요. 근데 알끈을 이렇게 흔들어서 이 달걀 노른자와 흰자를 좀 분리시켜 놓은 다음에 달걀을 삶기를 해야 달걀 노른자가 정중앙에 예쁘게 자리 잡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저희가 이렇게 막 끓었을 때 예. 그냥 가만히 놔두지 마시고요. 예. 젓가락으로 달걀을 굴려요? 좀 굴려주세요. 아, 이렇게. 예. 그러면 이렇게 굴려지는 동안에 달걀이 서서히 익혀지면서 노른자가 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게 되겠죠. 그랬을 때 저희가 혹시 왜 냉면을 먹으면 달걀 노른자가 이렇게 옆으로 좀 이렇게 비껴져 있으면 아무래도 좀 밉잖아요. 가운데 한쪽으로 이렇게 있어야 쏠려 예쁘지. 있는 경우 좀 예, 그렇죠? 맞아요. 예. 예. 근데 달걀은 완숙으로 삶을 때하고 반숙으로 삶을 때하고 시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 달걀이 이렇게 물이 끓기 시작했을 때부터 12분을 삶아주시면 완숙이 되겠고요. 예. 끓기 시작해서 7분 내지 8분을 삶아주시면 반숙이 되겠어요. 예. 그 시간이 항상 좀 애매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삶을 때 이렇게 굴려주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누가 조금만 굴려요? 이렇게, 운동회 때나 굴리지. 이렇게 앞에서 조금 끓었을 때 네. 한 서너 번 정도 이렇게 굴려주시면 훨씬 더 달걀 삶기가 그 노른자가 정중앙에 오는 그렇게 예쁘게 완숙이 되겠죠. 선생님, 그리고 물 네. 양도요. 지금 네. 한 반쯤 찼는데 글쎄요. 많이 지금은- 부어야 되나요? 예,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끓기 시작한 지 한 12분이 지난 상태예요. 벌써 완숙이 된 상태거든요. 물 양도 예, 좀 줄어든 겁니까? 예, 물 양은 지금 아무래도 달걀 삶을 때는 뚜껑을 열고 삶아야 훨씬 더 잘 삶아지니까요. 물 양은 달걀이 잠길 정도, 달걀 표면이 물 위로 뜨지 않을 정도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겠어요. 껍질 깔 때 달걀 삶고 요거 그거 한번 쓱. 깔 때 그냥
막 되게 안 벗겨질 안 때가 돼- 있어요. 안 되죠. 붙어 있는 경우가 예.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요, 요 달걀을 그냥 이렇게 끓는 상태로 놔두시지 마시고요. 재빨리 찬물에 예. 많이 헹구셨다가 뜨거운 열기를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달걀 껍질을 까주시면 되겠어요. 아, 지금은 뜨거운 상태에서 까면은 안 되죠. 다 달라붙는다. 예, 그렇죠. 그리고 손에 화상을 닮은 염려가 있으니까요. 예. 그거는 주의를 하셔야 여기다 되겠어요. 찬물을 이렇게 부어 놓으면은 예, 뜨거운 기가 좀 살아나겠죠. 달아나겠죠. 달아나겠죠. 예. 계란을 이렇게 삶는 걸 배웠습니다. 삶는 네. 거는 이렇게 좀 저희가 배웠고, 네. 제일 배우고 싶은 게 그 일식집에서 하는 달걀찜 있잖아요. 그거하고 달걀말이. 네. 거기 가면 이렇게 예쁘게 반듯반듯하게 네. 하는데 집에서 하는 건 잘 안 되죠. 네. 예, 제가 오늘은 또 그 달걀찜을 예. 굉장히 일식찜 달걀찜처럼 굉장히 야들야들거리고 부드러운 질감이 나도록 만드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예. 일단은 달걀을 깨트리고 나서 알끈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준비를 하신 거에다가 지금 다시마 우린물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아. 예. 이 다시마 우린물은 다시마 흰 가루를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그냥 찬물이나 생수에다가 담가 놓으시면 되겠거든요. 한 1시간 정도만 담가 놓으시면 이렇게 다시마 장국물이 우러나거든요. 그래서 이 달걀 2개 분량의 장국 2컵. 좀 양이 많다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렇게 2컵 정도 부어야 달걀이 굉장히 부드럽고 야들야들거리는 질감이 나거든요. 저 다시다물은 끓인 게 아니죠. 네, 다시마예요, 선생님. 다시마. 예, 예, 다시마요. 우려낸 예, 우려낸 물이거든요. 아, 그냥 그래서 이렇게 부어서 여기에다가 저희가 뭘 준비하냐면 지금 이 찜 안에는 잠시만요. 설탕 2분의 1 작은 수라고요. 설탕을 넣는 이유는 달걀이 훨씬 더 부드럽고 연하라고 설탕을 넣어요. 그다음에 설탕. 예, 달걀 비린맛 없어지라고 청주를 조금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약간의 간장으로 색깔만 조금 내주세요. 아, 간장이 예. 들어가는군요. 아주 살짝만요. 그다음에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준비한 거를 그냥 찜기에다 넣으시면 안 되고요. 네. 체에다가 한번 걸러주세요. 이야. 한번 이렇게 걸러야지 이제 예, 부드러워. 훨씬 부드럽죠. 오. 걸르고 나니까 이 위쪽에 뭐가 남아요. 뭐 알끈이라든지 약간 좀 지저분한 이물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소금이 조금 녹여지기 예. 전에 그 단계도 있을 거예요. 많이 남아있네요, 예, 이렇게.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버무려서 완전하게 이렇게 내려주세요. 그러고 나면 굉장히 지금 이렇게 고운 맑아요. 달걀 찜물이 지금 탄생을 했죠. 여기 네. 예. 달걀의 물과 다시마 우려낸 그 물 다시마 섞여진 장국. 예. 어.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예, 예. 요 상태에서 뭐라냐면 제가 이제 찜 그릇을 준비를 했거든요. 예. 이 찜 그릇에다가 네. 이 다시마 장국을 그릇에 7부 정도만 부어주세요. 7부. 예, 요 정도가 되겠네요. 예, 이렇게? 그렇죠. 너무 많이 붓게 되면 익혀지는 동안에 이렇게 넘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만 부어서 여기에다가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표고버섯이에요. 표고버섯도 나중에 표고버섯은 익히고 난 다음에 위에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아래 그냥 가라앉았다 하더라도 아 이게 왜 자꾸 위로 안 뜨고 아래 이렇게 가라앉지 하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몸에 좋다는 당근도 좀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버섯, 당근. 예, 그다음에 파나 요새는 또 아주 그 맛이 아주 상큼한 풋마늘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풋마늘 이파리를 이렇게 송송 썰어서 준비를 했어요. 그러고 난 그다음 넣어요? 다음에는 예. 예, 넣어야 되는데요. 네. 잠시 저랑 자리를 좀 아, 바꾸셔야 그럴까요? 되겠네요. 예. 제가 지금 화면을 잡고 있으니까. 예, 예. 그다음에 찜기에 김이 이렇게 먼저 좀 많이 나야 돼요. 김이 나는 찜기에 요 밑에 좀 보여주세요. 요 예. 밑에 뭐 하나 예, 깔았네요. 면보를 깔았어요. 요래야 예. 좀 깔끔하게 찜기가 골고루 수증기가 이렇게 발산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요 준비한 달걀찜 그릇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냥 뚜껑을 닫게 되면 요 뚜껑 안쪽에 있는 수증기가 달걀 물 안으로 다 지금 예. 그러니까 떨어지겠죠. 그럼 수증기들이 예, 떨어지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달걀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맛이 없어 보이니까요. 종이 타올이나 아니면 찜기 뚜껑으로 위에를 이렇게 좀 덮어주세요. 아하. 예, 덮어주세요. 그리고 약간 난 젖어도 다음에 괜찮아요, 이렇게? 아이고 지금 너무 많이 푹 담가져서 그렇거든요. 네. 젖으면 사실 안 되죠. 그다음에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요. 한 이렇게 찜기 그릇이 작으면 한 5분에서 한 6분 정도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만약에 찜기 그릇이 한 서너 개씩 넣었다 그러시면 한 8분 정도
쪘다가 나중에 꺼내서 아주 야들야들거리고 부드러운 일본식 달걀 찜의 맛을 맛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거네요. 그 체에 걸르는 거, 그동안 제가 안 했던 거. 그다음에 찜기에 넣을 때 이렇게 면보나 예. 키친타월, 종이 예. 타월을 덮어서 해야지 그 수증기 수증기가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하고요. 이렇게 보글보글 방울 생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조금만 이제 기다리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5, 6분 정도. 네. 그 다음에 네, 힘든 이제 게 달걀말이에요. 달걀말이죠. 예. 제가 요거를 냄비를 잠깐만 바꿀게요. 옮겨야 되겠네요. 예. 손 뜨거우실 뜨거워. 텐데요. 달걀말이는 그냥 뭐 모양 없어도 맛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예, 달걀말이는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제가 달걀말이물을 미리 좀 준비를 해놨어요. 네. 여기에는 지금 달걀이 4개가 깨뜨려져 있는데요. 달걀 4개에다가 다시마 장국은 좀 전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다시마 우린물 있죠? 요거는 네. 4큰술을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율이 아주 간단해요. 찜할 때는 달걀 하나에 한 컵, 그다음에 말이할 때는 달걀 1개에 한 한 큰술. 큰술. 이렇게 기억만 하시면 되겠거든요. 예. 제가 지금 여기다가 양념을 다 한 상태예요. 요거를 제가 마리를 할 텐데요. 마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프라이팬 자체에 기름이 조금 먹은 다음에 대부분 어머님들 뭐 계란 부침을 한다 이러시면 기름 막 넉넉하게 부으시잖아요. 그래야 안 붙고. 예, 근데 사실은 계란이 지글지글 끓어올라서 오히려 모양을 이렇게 좀 말끔하게 안 만들어 주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프라이팬만 달군 후에 예. 불을 약간 약한 불로 조절을 하신 다음에요. 네. 불 세기가 너무 세게 되면 아무래도 달걀이 지글지글 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마리가 말끔하지 못하니까요. 막 거품 생기고. 예, 오. 종이 타올로 이렇게 그 프라이팬을 장식을 해주세요. 한번 칠을 해주세요. 기름을 닦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쵸. 아깝게. 예. 근데 요거는 다음에도 또 사용을 할 거니까요. 잠시 이래야지 옆에 좀 예, 두고. 놔뒀다가 요거를 잠시 여기 국자 좀 주시겠어요? 국자요? 어떤 예, 국자? 예, 예, 국자가 여기. 예. 지금 다 되어 있는 프라이팬 자체에다가 예. 달걀 물을 3번에 나눠서 넣어주세요. 한꺼번에 다 안 넣고요. 예, 3번에 나눠서. 제가 지금 여기서 불을 조금 세게 했더니 이게 조금 약간 지글지글 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저 뒤집기 좀 주세요. 네. 이렇게 만약에 불이 세다 그러면 불을 잠깐 꺼주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잔열이 있겠죠. 이 잔열 자체를 뒤집기 하나만 더 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요. 아무래도 네모진 후라이팬 같은 경우는 제가 마리가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탄탄하게 모양을 일단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나면 지금 이쪽 면이 비었죠? 그렇죠. 네. 이쪽 면 빈 거에다가 다시 또 또 해요? 예, 3번. 예, 3번에 나눠서 부어달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3분의 1씩. 예, 제가 아까 불을 약간 줄였었잖아요. 다시 불을 켜시고 다시 또 이렇게 달궈주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에서 말아줘야 훨씬 더 모양이 탄탄하게 또 자리가 그렇죠. 잡겠죠. 예. 세 번째 붓는 건 아마 포장용으로 붓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예. 자, 조금만 이렇게 달군 다음에요. 이렇게 3분의 1씩 나눠서 해야 되는 거군요. 한 번에. 그냥 네. 확 부어놓고서 대부분 하는 어머님들은 한꺼번에 그냥 쫙 부어놓고 막 말으려고 막 애를 많이 우리 엄마들은 한꺼번에 쓰시잖아요. 부어놓고 그냥 멍석 말듯 말아버리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국자 2개를 이용해서 또 한 번 마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점점 그래서 또 뒤집개로 이렇게 자근자근 눌러주세요. 그래야 아무래도 이게 마리가 조금 편안하게 잘 말아지겠죠. 예. 또 자근자근 이렇게 눌러주세요. 아침에 이렇게 둘둘 마는 것 같아요. 예. 그러게요. 그래서 이쪽에 좀 기름이 조금 지금 비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처럼 또 기름을 이렇게 둘러주시고요. 또 불 조절을 맞춰주신 다음에 이렇게 계란을 입혀주시고 또 남은 종이 타올로 좀 네, 닦아주고. 남은 걸 또 이렇게 한번 깔끔하게 또 닦아주세요. 계란말이가 이게 쉬운 게 아니군요. 가장 어려운 요리가 계란말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모양 나게 하기가 참 어려워요. 예. 자, 이렇게 지금 준비가 됐으면 예. 여기에다가
지금 나머지 남아있는 달걀물이 좀 달걀을? 남았어요. 예. 달걀물을 부어주세요. 어허. 그러고 나서 마지막 달걀말이를 마를 동안에 또 다시 한번 불을 켜주세요. 그러니까 달걀말이를 할 때는 불 조절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불 조절. 이게 그다음에 관건이네. 예, 달걀말이 물을 3번에 나눠서 붓는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 있네요. 그 예. 저는 달걀만 했는데 그 다시마 장국을 그 예, 부드럽게 또 달걀 부어서 수만큼 그쵸. 부어준다. 예. 어.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다 말고 나서는요, 바로 도마에 올리시고 네. 썰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좀 말아진 자체를 가지고 예? 김발에다가 이렇게. 예, 그래서 불을 또 줄여주시고요. 김발에다가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김발. 예, 김발 위에서 마무리를 해주시는데 예. 이렇게 하면 지금 달걀 표면이 별로 울퉁불퉁하지도 않고 아주 잘 됐거든요. 자, 요거를 제가 좀 띄어서 속까지 완전하게 익히게 하려면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뒤집어 주세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달걀말이 할 때는 굳이 뒤집기 하나로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딱 2개 준비를 하셔서 양쪽으로 붙잡고. 아니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이거 참 유용하네. 아니 저는 저희 집 뒤집기는 이거 2개 합친 건데 이거 아무리 커도 이게 한 손으로 하면은 둔하다고요. 네. 근데 이게 2개로 하니까 이렇게 자근자근 네, 눌러지고. 자근자근 눌러주면 아주 좋죠.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달걀 물이 안에서 완전히 익혀지도록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하고 한 다음에 요새는요 어디 이렇게 좀 그 음식점에 가면은 특히 달걀말이를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내놓고 있죠. 근데 보면은 달걀말이가 굉장히 이렇게 뚱뚱한데 굉장히 탄탄해요. 네. 예. 아니 카스테라 같아요. 예, 너무 오. 야들야들거리죠.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옆면을 이렇게 익히는 이유는 달걀말이가 조금 이렇게 좀 눌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좀 두꺼웠을 경우에는 속 안에는 안 익어질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살짝 들어서 모양도 좀 반듯해지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앞뒤로 이렇게 익혀주시면 되는데 제대로 각이 서는데요. 예. 이제. 어허. 자, 네, 이렇게 하고 나서 아, 엄마 언제 먹어요? 우리 이거 빨리 네. 잘라 먹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들어서 김발에다가 예. 이렇게 어머님들 아마 김발은 집에 다 하나씩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예. 김발을 가지고 뜨거운 자체를 이렇게 탄탄하게 눌러주세요. 네모로. 예, 금방 써는 게 아니라 예, 또 한 번. 금방 써시면 달걀이 무너지죠. 자, 이렇게 해서 네. 제가 아직은 뜨거워서 예. 요거를 아우, 자를 모양이. 수가 없으니까요. 모양은 지금 자리 잡아졌으니까 예. 한 김 식으면 제가 한번 우리 잘라볼게요. 군대 있을 식으면. 때 이 담요 개면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예. 딱 맞춰서. 예. 요거 식을 동안 예. 근데 근데 저기 계란 할 때 난 네, 네. 항상 궁금했던 게 그 노른자하고 흰자를 이제 분리할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네, 네. 네. 그걸 어떻게 예. 하면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나요? 그리고 달걀 보면은 달걀 이렇게 깨트릴 때 어머님들이 모서리에다 그냥 탁 쳐서 깨트리시잖아요. 이런데 예, 있잖아요. 요런데 그래도 여기. 아니면 칼날로 이렇게 탁 그렇죠. 치시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평평한 데서 이렇게 똑똑 두드려서 이렇게 깬 다음에 달걀을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갈라주시면 되는데요. 가르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모서리다 하면 안 돼요? 모서리에다 하는 게 더 잘 깨지잖아요. 모서리다 하게 되면 모서리를 치는 부분 동시에 껍질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달걀 껍질을 또 같이 먹게 되니까 좀 비위생적이기도 하니까요. 예.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평평한 그리고 제 곳에서 모서리다 깨면 예. 계란 자체도 통증이 심으니까. 예,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달걀을 이렇게 흰자와 노른자를 살짝 분리를 이렇게 시켜주세요. 왔다 갔다 해야 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해주세요.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여기 달걀에 보면 이렇게 하얀 이 알끈이 있어요. 네. 그 예. 알끈을 이렇게 들어서 없애주시면 잠깐만 되겠어요. 그거 한번 다시 놔주시겠어요? 예. 거기 있네 그런 게. 예, 요게 알끈이죠. 예. 요 알끈은 뭐 먹어도 괜찮긴 하지만 요 아무래도 알끈이 있다 보면 모양이 잘 잡혀지지가 않고요. 조금 부드러운 맛이 덜하니까. 요 옆에도 또 하나 있는 게 예, 알끈이네요? 알끈이죠. 요게. 저거 지금 흰자 노른자 이렇게 가리는 거 보니까 언뜻 생각이 나는데요. 네. 저희들이 항상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걸 안 먹고 흰자만 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게? 예.
달걀 노른자에는 당연히 이제 콜레스테롤 함량도 높지만 그 외에 흰자보다는 기타 다른 영양 성분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영양적 가치로 본다면요, 당연히 노른자가 흰자보다 더 많습니다. 예, 그것을 아마 표로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보면은 우리 달걀 노른자에 보면 지금 나오는데 단백질 함량을 보더라도 흰자보다는 노른자가 훨씬 더 많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그 지방질 같은 경우가 노른자가 유난히 많은데 저 지방질은 단순한 지방질이 아니라 약 80~90%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레시틴이에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나머지 칼슘이라든지 인, 철도 한 60배 이상 훨씬 더 높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A, B1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영양가가 더 높습니다. 노른자가 더 높습니다. 이게 콜레스테롤이 있어도 상관없다. 예, 레시틴이 같이 있기 때문에 상쇄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흰자에는 영양 성분은 별로 근데 이제 흰자에도 물론 단백질은 있습니다. 라이소자임이라든지 혹은 면역 단백질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노른자랑 비교했을 때에 상대적으로 더 낫다 이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요, 달걀말이 이거 지금 다 된 거 썰고 계세요. 달걀말이는 접시에 놓기 전에 이 도마 위에서 낼름 집어 먹는 게 그 제맛인데 얼마나 잘 됐는지 제가 한번. 이거 뜨거울 보세요. 텐데요. 단면이 진짜 너무나 탄탄하게. 그리고 잘 앞서 그 끓여놨던 거 만들어졌어요. 있잖아요. 예. 달걀찜. 찜이요? 네. 이거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뻐요. 정말 그 일식집에서 나오는 달걀말이 많이 같은데. 갔죠? 정말 부드럽고 카스테라 같고요. 청주가 좀 들어갔나요? 네, 혹시? 청주가 약간 조금 술 들어갔죠. 시은주 씨. 그래서 내가 달걀 혼자 비린 맛이 드시니까 좀 옆에 윤문식 씨가 표정이 나도 아니 맛을 잘 볼 줄 아는데. 아 저렇게 예쁘게 생겨서 못났는 거 어떻게 먹어? 정말 예. 맛있습니다. 계란말이를 저렇게 배워갖고 근데 참 한편으로 생각드는 게 제 옆에 지금 암탉이 있거든요. 암탉이 옆에 있는데 이 암탉 옆에서 달걀 요리하는 게 좀 미안하고요. 이게 자꾸 닭이 예민하더라고요, 자꾸. 그러면 근데 이 암탉 이렇게 보면 달걀이 암탉이 낳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달걀 껍질이 위생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뭐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오늘 보니까 이제 닭 저거 보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닭 키웠던 생각도 많이 나고 한데 집에서 저희 집에서 이렇게 닭을 키우게 됐습니다. 그때 이렇게 보면은 당연히 닭이 알을 놓을 때 그러니까 달걀을 만들 때 아무래도 태생적으로 그 분변이라든지 이런 게 묻을 수가 있죠. 그런데 요즘 같으면은 전부 다 그 알을 놓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달걀을 만들고 난 다음에 놓고 난 다음에는 위생적으로 처리한다든지 유통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그리고 달걀 자체가 겉면에 보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보호막이 있습니다. 큐티클 청이라는 청이 있어요. 또 달걀 안쪽에는 보면 난막이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한 번씩 가다 보면 제가 이제 달걀 2개를 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시면은 좋겠어요. 예. 그래서 보면은 보통 저장 유통 과정 중에 원래는 그 보호막층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나 유통 저장 중에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되다 보면은 그 보호막층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끈매끈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요즘은 달걀이 이제 대량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네. 그 대량으로 생산되는 달걀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예. 어떻게 또 운반이 되고 있는지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요즘 이 달걀 집화장 어떤 모습인지 가봤습니다. 방금 엄마 몸을 빠져나온 따끈따끈한 달걀들. 대량 생산된 이런 달걀들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쭉 한번 따라가 볼까요? 매일 아침 생산된 달걀은 바로바로 저장고로 옮겨집니다.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적정 온도 6도에 습도 80%로 유지 보관되는데요. 집화장으로 옮겨진 달걀은 각각 크기와 무게에 따라 왕란, 특란, 대란, 소란 등 등급별 구분되고 이제 본격적인 위생관리 작업에 들어갑니다. 먼저 달걀 표면에 더러운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따뜻한 온수로 가볍게 세척합니다. 다음 달걀의 신선도 유지와 병균의 침입을 막기 위해 식용오일로 코팅을 해주고 코팅된 달걀 중 조금이라도 금이 갔거나 껍질이 심하게 얇은 불량 달걀을 골라냅니다. 껍질에 금이 생기면 달걀 속에 지방 성분이 산화돼 품질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우선 육안으로 선별한 후에 달걀을 가볍게 두드릴 때 발생되는 미세 파가기의 파동을 이용해 껍질이 얇거나 미세하게 깨진 불량면을 선별해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을 거쳐 골라낸 알짜 달걀들은 자외선 살균기를 이용해 다시 한번 꼼꼼히 소독한 후 레이저를 이용해 달걀 내부의 이물질, 즉 육반이나 혈반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혈관이란 이제 계란 내의 이물질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계란이 형성이 될 때 닭의 난관에 그런 살점들이 탈락을 해서 이렇게 계란 안에 함유하게 되는 것을 혈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혈반이나 육반은 먹어도 인체에 전혀 무해하나 달걀을 깼을 때의 불쾌감을 줄이고 좀 더 신선하고 깨끗한 달걀을 생산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모든 소독과 살균을 거친 달걀은 등급별로 포장돼 다음날 새벽 소비자를 만나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달걀, 얼마나 위생적으로 처리됐는지 확인이 되셨나요? 저렇게 되니까 위생적으로 먹을 수 있어요. 예, 뭐 비슷한 질문이 인터넷에 올라온 것 같은데 한번 예. 인터넷 질문 살펴볼까요? 들어온 질문. 계란을 깨뜨려 보면 하얀 줄과 가끔 빨간 피가 보인. 좀 징그러워지죠 이러면은. 예. 하얀 줄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알끈, 아까 번에 보셨던 그런 것이니까 그것은 흰자 위에 단백질들이 이렇게 농축이 돼가지고 진해져 있는 상태니까 드셔도 관계없습니다. 예. 그러나 빨간 피가 보이는 경우는 달걀을 놓았던 그 닭이 그 체전 환경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든지 좀 좋지 못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품의 품질은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그 빨간 피 부분을 없애고 난 다음에 다른 부분은 드셔도 실은 무방합니다. 네. 예. 네. 상관없다는 말씀이고. 예, 그렇습니다. 보관하는 거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사실 달걀 한 판 사면은 어느 정도 먹을까? 저는 적어놓질 않아서 기억은 안 나지만 오래 갈 경우에는 한 달 정도도 가는 것 같은데 예. 보관을 어떻게 해야 되고 저장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계란은 어떻게 보관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계란을 가장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냉장고나 아니면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냉장 보관한다고 안심은 금물. 날달걀 3주에서 5주 이내, 삶은 달걀은 일주일 정도만 신선도가 유지됩니다. 위쪽이 평평한 부분은 둔단부라고 부르고 뾰족한 부분은 첨단부라고 부릅니다. 둔단부 쪽에는 기실이 있습니다. 이 기실을 통해서 계란이 호흡을 합니다. 따라서 계란을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란이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둔단부가 위로 가도록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달걀이 둔단물을 통해 호흡할 수 있도록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향하도록 넣어야 합니다. 계란은 이렇게 충격을 받게 되면 노른자가 풀어지는 등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냉장고의 문 쪽에 보관하시는 것보다 안쪽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달걀은 냉장고 보관 시 냄새가 강한 김치 등의 음식과 함께 두지 말아야 합니다. 달걀의 껍질에는 1만 개 내외의 숨쉬는 기공이 열려 있어 냄새가 달걀에 배면 요리 시 달걀의 제맛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계란의 표면에는 병원균과 같은 유해 물질이 계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얇은 보호막이 감싸고 있습니다. 이 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물로 씻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계란 표면에 있는 보호막을 파괴하기 때문에 계란을 신선도를 떨어뜨릴 뿐만이 아니라 쉽게 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집 냉장고 문을 열고 달걀들 어디에 있는지 잘 보관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씻지 말고 네. 냉장고 문 이게 자꾸 흔들리는 것도 좋지 않으니까 거기에 있는 그 판을 이렇게 안으로 모셔두는. 예. 아래에 그 김치 있는데 두면 냄새 배니까는 좀 위쪽으로 두는 게 좋겠네요. 계란찜도 아까 맛있게 됐어요. 예, 계란찜도 아주 잘 됐고 이번에 조금 고난이 또 수란을 좀 네, 배워볼까요? 제가 수란을 지금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수란은 아무래도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음식이죠. 예. 수란은 이렇게 물이 팔팔 끓을 때 얘가 지금 식초예요. 식초를 물에 식초를 한 4분의 1컵 정도 부으세요. 꽤 들어가네요. 예, 근데 이렇게 식초를 부었다고 해도 식초 냄새가 안 나요. 왜냐하면 증기에 의해서 휘발되니까. 다 날아가 버리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팔팔 끓는 거에다가 젓가락으로 이렇게 회오리를 치세요. 예.
회오리를 치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 요 옆에 국자에다가 참기름칠을 조금 했어요. 요것 좀 보여주세요. 요 국자 안에 여기. 거. 예, 참기름칠을 조금 했거든요. 국자 안에 저렇게 예. 참기름 바른 데에다가 반들반들하네요. 예, 바른 데에다가 예. 지금 제가 달걀을 물은 회오리를 계속 치고 있고. 깨뜨려 놨죠. 요거를 요렇게 해서 익혀주세요. 회오리를 오. 치면서. 물 위에 좀 들어가는데요? 예, 약간 들어가도 나중에 이 물은 다 빠지거든요. 이렇게. 왜냐하면 흰자가 그냥 응고가 되기 때문에요. 회오리 반대로. 예. 이런 식으로 익히는 그러면 거군요. 아무래도 기름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담백하고요. 예. 그다음에 계란의 흰자와 노른자의 맛이 그대로 살아 있어서 저희가 먹기도 좋고요. 참기름을 바른 그 역할은 뭡니까? 참기름 바른 역할은 나중에 요 수란이 다 익혀지고 난 다음에 국자에서 띨려면 흰자가 좀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잘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하는데 요 수란 같은 경우는 다시마 우린 장국이나 멸치 우린 장국에 간장간 조금 하셔가지고요. 거기에 띄워서 그 국물과 같이 잡수시면 아주 기묘한 아침 요리가 되시죠. 예. 이렇게 한다. 예, 예.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좀 시도해 봐야 되겠는데요? 예, 아주 그래서 좋아요. 노른자의 예. 익힘 정도는 기호에 맞춰서 약간 뭐 반숙이 저는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달걀찜하고 수란하고 뭐 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예, 다 비슷한데요. 수란 같은 경우는 끓는 물 자체에서 흔들어가면서 익혀주지만 달걀찜은 물이 끓은 증기로 익혀주는 그 차이점이 있지요. 예. 자, 자, 이렇게 해서 수란은 완성. 이게 궁중 요리예요? 예, 이게 전통부터 예전부터 내려오는 궁중 요리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침에 이제 딱 이야. 이런 모습으로 예. 만들어지고 예. 또 옆에 지금 장조림이 막 끓고 있거든요. 예, 네. 옆에 있는 이 장조림은 달걀 오향조림인데요. 네. 오향? 예, 오향조림 5가지 향신채를 넣었다 그래서 오향조림인데요. 요 보시면 중국의 정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른 홍고추, 그다음에 마늘, 그다음에 통계피, 통후추 예. 요거를 넣어서 이렇게 달걀 장조림을 졸여놓은 것이지요. 예. 저희가 달걀 장조림 같은 경우는 아주 아이들 밑반찬으로도 아주 좋고요. 어른들도 아주 좋아하는 그런 도시락 아이템 중에 반찬으로. 하나죠. 예. 보통 예. 그냥 간장만 넣었는데 저기다가 예. 뭐 빨간 고추도 좀 그쵸. 넣고 또 오향이 예. 향을 넣으면 더 좀 맛이 깊으면 소주 깊어지겠네요. 안주로 참 좋아요. 아무래도 좀 매콤하고 달걀 그래서 장조림. 아주 좋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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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이렇게 그 달걀 하나에 대한 오늘 오해를 좀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네. 달걀은 좋아하지만 왠지 꺼림직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콜레스테롤 제일 우리가 예. 저 염려했던 그 여자분들. 아까 말씀하신 그 레시틴 뇌시틴. 레시틴 성분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네, 장 교수님 조리법도 이렇게 수란이나 찜을 하는 게 콜레스테롤 너무 그 걱정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예,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 가열 처리한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함량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뭐 다 있고 레시틴도 가열 처리에 의해서 자기 역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 달걀 요리를 우리가 뭐 이 말이를 한다고 해도 네. 그냥 생각 없이 말았던 것이 아니라 네. 오늘 다양한 달걀 요리들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참고로 또 들어오시면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달걀이었고요.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 저 암탉이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